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오랫동안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해제를 앞둔 공원과 주변 토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실상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시 삼화지구 남쪽의 동부공원. 200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2년 뒤 공원지구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원 부지와 주변 토지 32만 제곱미터를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면적이 삼화지구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매입해 2026년까지 공원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 이곳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민간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총 1,700세대 규모입니다. 관건은 부지의 97%에 이르는 사유지 매입, 고물상이나 정비업체 등 이전이 어려운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디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장 같으면 모르는데 어디 가서 천대 맞는 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주도가 매입해야 하는 일몰 예정 도시공원은 39곳,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이 비슷해 정부가 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시의 그 서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공주택 확보 차원과 도시공원 해소 대책 일몰과 같이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제주도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71만 제곱미터와 건입동 중부공원 21만 제곱미터를 민간 공모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총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30%에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대규모 택지 개발이어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민이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들 가운데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58.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민들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평균 8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주택 마련 방법으로는 기존 주택 구입이 41.3%로 가장 많고 신규 주택 분양 또는 구입이 17%, 개인 주택 신축이 18.7%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테마파크를 둘러싸고 주민 찬반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도의회 보고 과정에서 마을 입장은 찬성이라는 허위 보고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동물 테마파크 사업 부지를 찾았던 지난 16일. 마을 입장을 묻는 위원장에게 도청 간부 공무원이 찬성이라고 답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늘일이 마을 주민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난 4월 마을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 결정했다며 거짓 보고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주민들은 이상봉 의원과도 만나 해당 공무원의 구체적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마을의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마을의 의견들을 좀 왜곡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의 입장을 직접 드리려고 한다. 그 속에서 의회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달라. 제주도는 논란이 확산되자 발언은 단순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내에 사업 찬성위원회가 결성됐다는 공문 내용과 찬성 주민이 늘고 있다는 보고를 오해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사업자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발언의 경위 등을 파악해 향후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주민과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내놓고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흘러넘친 하수에 해안도로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 위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인근에서 주민들은 처리장 증설 반대를 외칩니다. 지난 5월 마을 주민들이 증설 공사를 반대하며 처리장에서 바다로 연결된 배수로를 모래주머니로 막아 벌어진 일입니다. 야간 주민감시원 채용을 하수처리장 측이 거부했고 협의도 없이 증설을 추진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냄새를 맡아가면서 도민이 사용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허락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걸 하려면은 여태까지도 우리 맡은 걸로도 악취가 충분하니 지금 현대화 하는 거를 여기다 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갔다가 하라는 거예요. 역시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동부 하수처리장. 2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마을과의 협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50억 원 규모의 마을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지만 마을과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 쓰레기 매립장 그 수준의 마켓실이 월정리도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는 게 행정이나 아닌가 저는 마을 책임자로서 생각하는. 제주도는 환경부 지침과 내부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경우 톤당 30만 원 상당의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지만 마을의 요구와는 차이가 큽니다. 도두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은 규정보다 갑절 많은 600억 원을, 동부하수처리장은 200억 원, 색다른 4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대정처리장은 일단 흙탕물 유입에 따른 2억 2천만 원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30억, 많은 데는 5, 60억 이렇게 되는지만 그분들이 이제 바라는 거는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객관적인 거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우선 그 부분들을 불러놓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닌가. 잦은 하수정책 변경과 인사 등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주민들은 하수정책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협의 조건을 뒤집고 지원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다음에 오면은 또 딴 사람이 와요. 인사해가지고 물어보면은 수자원본부 국장입니다. 상임레시피 또 바뀌어. 이렇게 보니까 마을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규정을 벗어난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는 마을 주민들과 일관되지 못한 하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규정만을 고집하는 제주도가 팽팽히 맞서면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주민과의 협의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고용 승계를 요구했던 산북 소각장 노동자들이 파업 등 쟁의 행위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조는 여름 휴가철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업을 할 경우 도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파업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의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심의 과정을 지켜본 뒤 제주도와의 교섭을 통해 파업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5년 기능성 버섯인 잎새버섯 태미 품종을 자체 육성했습니다. 시범 재배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생산과 유통 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 영동 황병춘 기자입니다. 은행나무 잎처럼 생긴 갓들이 겹겹이 겹친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기능성을 갖추고 맛과 향까지 뛰어난 잎새버섯입니다. 지난 2015년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개발 육성한 잎새버섯 태미입니다. 양양의 버섯 재배 농장은 노지 재배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 봉지 재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17도에서 19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 90%를 맞추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환경만 잘 만들어주고 배지, 지금 이게 배지라고 하는 건데 얘만 문제가 없다면은
키우는 데는 그렇게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는 힘들었었던 버섯인데. 잎새버섯은 배지에서 균사를 키우는데 80일, 버섯을 재배하는데 한 달가량이 소요됩니다. 생 잎새버섯 350g은 7,500원가량에 팔려 고소득 장목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잎새버섯 음식 레시피를 만들어 보급하는 등 유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재배 기술이 확립된 만큼 농가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5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개소 이상을 확대를 해서 물량을 좀 많이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재배에 성공한 잎새버섯 신품종이 새로운 농가 소득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병칠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입니다. 어제에 이어 매우 덥겠는데요. 태풍이 만들고 간 길을 따라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안개나 방부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전 지역에서 대체로 24도를 보이고 있고요. 산간 지역은 20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1도까지 오르겠고 동부가 29도, 서부와 남부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24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전해상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시내 음식점에서 불법 도박을 벌인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중국인 출신 38살 송모 씨를 입건하고 도박에 참여하거나 방조한 중국인 52살 인모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연동 한 음식점에서 마작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은 판돈 15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 4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제주시 3도 이동 한 숙소에서 중국인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 깨진 소주병에 엉덩이를 찔리자 B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시 봉계동 국민임대주택 부지 토지주 33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LH 측은 토지주들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취득 토지 일부가 사업에 이용됐다 해도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권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토지주들은 LH 측이 2007년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며 봉계동 토지 3만 제곱미터를 취득한 뒤 5년 이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환매권 손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 서거 1주기를 맞아 제주에서도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어록과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전시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정의당 등은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를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65살 이상 도민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주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부터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고령 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는 2014년 420여 건, 2016년 460여 건, 지난해에는 530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